요즘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주는 단연 조지아주입니다. 대선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내년 1월 5일에는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결정할 두 개의 결선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요즘 선거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곳 캘리포니아 등 타주에서 조지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타주에서 조지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까지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조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이 조지아주에서 이 민주당, 공화당, 양당 모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.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뭐 아무래도 50대 현재 48로 공화당이 연방상원 의석 레이스에서 앞서고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두 개 결선 투표 중에 하나만 이겨도 다수당이 되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두 개를 다 이겨야 다수당이 되죠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이고 또 조지아주가 애당초 공화당의 텃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어찌됐건 민주당은 그래서 공화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,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조지아만의 유권자들, 조지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좀 밀리는 건 사실이니까 타주의 민주당 지지자들 힘까지 지금 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 연방하원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 조직적인 그런 그 민주당 후보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. 이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 1월 5일 조지아 그 두 개 연방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 6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신청했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이 라파엘 워낙, 존 오소프 두 명의 민주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타주의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 운동가들이 조지아주에 대거 몰려와서 투입돼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. 이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하원 의원은 현재 조지아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 유권자들이 있으면 표를 모아달라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결집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요즘의 민주당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으로서는 두 석을 다 필승을 거둬야 할 입장이니까 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무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그런 캠페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원봉사 활동 맡기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북가주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지난 16일 날 월요일 날 캘리포니아 거주자들 중 상당수에 달하는 민주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1월 5일 결선 투표가 벌어지는 조지아주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렇게 멀리서 하는 선거는 이 돈만 기부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보통인데 이제는 그 직접 조지아까지 찾아가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캠페인을 한다는 거죠. 근데 이에 대해서 조지아 공화당 측은 이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타주에서 오는 민주당 사람들이 단순히 선거 캠페인만 하러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해서 투표까지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비 셰퍼 조지아주 공화당 위원회 회장은 최근 조지아 총무처 장관에게 11월 3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등록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에서 조지아까지 가서 직접 선거 유세를 해주는 것도 지금 정말 굉장히 좀 저거한 얘기인데 유권자 등록까지 한다. 더더구나 특히 이 11월 3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등록하는 유권자들, 이 유권자들 좀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요. 네, 그렇죠. 11월 3일은 뭐 아시다시피 제너럴 일렉션 이번 선거가 끝난 날이고요. 날이죠. 12월 7일이 조지아주의 그 결선 투표 관련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. 데드라인인데, 그러니까 11월 3일 선거가 끝나고 12월 7일 데드라인까지 사이에 새롭게 유권자 등록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을 현재 지켜보고 나서 뒤늦게 지금 조지아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대선은 어찌됐건 민주당이 이긴 것 같고 아직 오피셜하게 확정 발표는 안 났지만 그리고 연방하원도 의석수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유지하는 거는 확정적이고 근데 상원만 지금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이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아에서 그런데 좀 어렵긴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두 개 다 결선 투표 이기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아 두 개 결선 투표를
제발 좀 이기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민주당 그 성향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. 민주당 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까지 날아가서,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에게만 맡겨두면 좀 불안하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날아가서 조지아의 유권자가 되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비 셰퍼 조지아주 공화당 위원회 위원장이 이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이에 새롭게 유권자 등록하는 사람들은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적인 그런 그 유권자 등록이 아니겠는가, 이제 이런 얘기죠. 네. 공화당 측도 뭐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결선 투표에 나서는 공화당 2명 그 상원의원 후보 중 한 명인 데이비 퍼듀 현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은 이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.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. 거짓말, 도둑질, 사기, 모든 불법적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lie, steal, cheat 이런 격한 표현들을 사용한 이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은 이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. 그래서 이 공화당은 조지아에 원래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지아 거주자인 것처럼 이 조지아에 와서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만 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떠난다면 이거는 그 심각한 중범죄가 아니겠느냐.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태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력히 지금 성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조지아주는 그 확실한 법적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투표만을 위해서 방문해서 투표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선거법으로 적법한 유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, 또 만약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, 이게 좀 아리송하네요. 좀 애매하긴 합니다. 문제는 모든 법이 그렇듯이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.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 사이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걸 이제 legal gray area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 법 조문과 규정 사이에는 그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.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 뭐랄까 좀 활용한다고 그럴까요? 이용할 수 있는 법 부분이 있다는 건데, 이 legal gray area를 통해서 새 유권자들이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지아주에 머물러야 되는지, 최소 체류 기간 같은 부분,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조지아주 검찰은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은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는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기소가 되는 것인지,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지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거법 위반인 거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반은 안 하지만,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새롭게 유권자 등록 타주에서 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정말 우연하게도 지금 결선 투표 앞두고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조지아에 나 이사 가서 살아야지 하는데 마침 이때 가는 사람들, 그럼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이사 와서 때마침 이사 가서 유권자 등록해서 투표하는 사람과 정말 그 불순한 목적으로 조지아 가서 유권자 등록하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? 사실은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렇겠죠. 만약에 적발이 되면 당신은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왔네. 여기 나 살러 왔어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럼 그거를 부정선거로 적발해낼 수 있겠는가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건 뭐 공화당 쪽에서 증거를 잡아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사실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,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게 과연 처벌이 될런지는 사실 아무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, 문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우리가 당에서부터 직접 그런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민주당 말씀드린 그레이 에리아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점에서 활용하는 건,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 조직화해가지고 좀
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기업가 출신으로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앤드류 양 전 대선 경선 후보가 11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며칠 지나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는 조지아다. 조지아에서의 결선 투표가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4년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지아에 달렸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나는 이제 조지아로 달려가서 조지아에 머물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것이다. 그 사람들에게 다 조지아로 가자 이렇게 좀 선동을 했어요. 네. 근데 논란이 일자 앤드류 양이 다시 트위터로 좀 해명했는데 자기가 조지아에 가겠다고 한 건 선거 캠페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였고 사람들 보고 다 조지아로 가자고 한 건 봉사활동하러 가자는 거였지 네. 직접 유권자로서 투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어요. 근데 이 CNN 방송에 출연했던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사람들이 조지아로 가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해주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발언도 뭐 타주에 사는 조지아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 참여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타주에 사는 그냥 미국 시민권자 보고 조지아 가서 유권자 등록하라는 건지 사실 애매하긴 한데요. 이 어찌 됐건 이렇게 그 뉴욕타임즈 기자마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공화당에서도 일부 과격한 외곽 그 지원단체 인사들이 트위터 등 SNS에 조지아로 가서 공화당 후보를 찍어주자는 글을 올렸습니다. 올렸다가 네. 곧바로 삭제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게 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논란이 계속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조지아주 의원들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이번에 그 새 등록, 그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. 이거 그냥 느슨하게 했다가는 정말 타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투표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.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조지아주 주 상원 의장 등이 거부했는데 최근에 그 린지 그레엄 연방상원 의원이 뭐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좀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조지아주 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. 뭐 투표용지 뭐 투표를 뭐 유권자 등록.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. 근데 이런 문제. 그래서 타주에서 원정 와가지고 조지아에서 투표하려는 그런 움직임. 그래서 린지 그레엄 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을 조지아주에서 이제 주지사라든가 주 총무처장과 이런 사람들은 싫어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무슨 압력을 넣은 것 같이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. 근데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게 과연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도 경합주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식으로 몰려가서 투표한 게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.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든다면 어차피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니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캘리포니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합주에 가서 다 경합주에 가서 타주 가서 거기서 투표하는 식의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이번 기회에 미국의 선거제도 정말 한번 모든 걸 다 제대로 한번 좀 그 수술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뭐 조 바이든 당선인과 별개로서 이 선거제도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.